또다시 눈이 떠지셨나요? 어둠 속에서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키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마도 야속한 나이 탓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늙어서 그렇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체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금 선생님께서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굳어진 습관과 잘못된 선택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어제는 혹시 딱 한 번만 깨고 주무셨나요? 아니면 서너 번이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밤을 지새우셨나요? 밤마다 잠에서 깨는 현상은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특히 신장과 방광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매일 밤 잠을 자다가 요일을 느껴 화장실에 가느라 억지로 몸을 일으키시나요? 이를 보고 돌아와 다시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아보지만 이미 머릿속은 대나처럼 또렷해져서 잠은 달아나버리고 겨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에 또다시 아랫배가 묵직해지며 몸이 긴급 신호를 보내는 그 고통스러운 느낌에 익숙해져 있으신가요? 진료실을 찾는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원장님, 나이 들면 다들 밤에 화장실 간다고 하던데 저도 그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매일 밤 2번, 3번, 혹은 그 이상 일어나 화장실을 찾으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의 필터 시스템이 고장 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음입니다. 밤마다 자주 깨어난다는 것은 당신의 심장과 방광이 24시간 내내 쉴 틈 없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도 기계와 같아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밤새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과열된 물펌프처럼 심장과 방광이 쉼없이 일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탈이 나고 고장이 나고 맙니다. 단순히 화장실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수면 부족 상태가 장기화되면 우리의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을 관장하는 내분비계, 그리고 소중한 기억력까지 모두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낮에는 집중이 되지 않으며 아침이 밝아와도 개운하기는커녕 마치 밤새 전쟁이라도 치른 듯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피곤한 기분이 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독한 약이 아니더라도 단 한 가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습관만 바꾼다면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숙면을 되찾고 몸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전혀 몰랐던 의학적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식탁 위에 흔히 놓여있는 평범한 과일 몇 가지가 밤새 고통받던 당신의 방광을 조용히 쉬게 해주고 당신 자신도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호소 중 하나가 바로 자다가 계속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서 미치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98세의 박태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 어르신의 얼굴에는 삶의 활기 대신 깊은 피로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힘없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마지막으로 3시간이라도 끊기지 않고 푹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안 납니다. 눈만 감으면 화장실이 가고 싶어 또 일어나야 해요. 사는 게 고역입니다. 저는 그분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서둘러 수면제나 방광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자의 생활 속에 숨어있는 원인을 찾기 위해 4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로는 주로 무엇을 드십니까? 밤 8시 이후 늦은 시간에는 어떤 간식을 드시나요? 혹시 특정한 음식을 드셨을 때 소변이 더 자주 마렵다고 느끼신 적은 없나요? 그리고 불면을 해결하기 위해 저녁 식습관을 바꿔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박태호 어르신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했고 동시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박태호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입맛도 없고 해서 저녁엔 주로 식빵에 딸기잼을 듬뿍 발라 먹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출출하면 젤리나 사탕 같은 걸 조금 집어 먹고 잡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밥 대신 가볍게 드시는 소식이나 건강해 보이는 식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특히 야간뇨를 겪는 노년층의 건강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밤새 방광을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학대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최악의 조합입니다. 잼과 젤리 속에 들어있는 끈적한 고농도의 당분, 차 속에 숨어있는 이뇨 작용을 돕는 미량의 카페인, 그리고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숨어있는 나트륨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고 방광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밤새 소변을 만들어내고 요일을 느끼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잠을 못 주무시는 건 단순히 연세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그 음식들이 몸을 쉴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신장이 밤새 그 당분을 처리하느라 물을 끌어다 쓰고 그게 곧바로 소변이 되어 어르신을 깨우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약물 치료 대신 식습관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녁 식단을 탄수화물 위주에서 섬유질과 단백질 위주로 조절하고 밤 8시 이후에는 당분이 많은 간식이나 차를 철저히 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방광을 진정시켜주는 특정 과일을 소량 섭취하도록 처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단 10일이 지나고 박 어르신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믿기 힘들 만큼 밝고 힘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습니다. 어제는 밤새 딱 한 번만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왔고 자리에 눕자마자 다시 바로 잠들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의사로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실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에게 꼭 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려니 늙으면 다 그렇지 하며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고통을 당연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도 매일 밤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다면 부디 이 영상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당신의 예민해진 방광을 밤새 깊이 잠들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도 몸에 해로운 약이 아니라 완전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그리고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제가 박태호 어르신의 무너진 수면 패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드렸는지 그 처방의 비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질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주세요. 어쩌면 오늘 밤 시도하는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당신을 괴롭혀온 수십 년의 불면을 끝내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왜 밤에 자주 깨신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대답하십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배가 좀 차서 그런가 봐요. 혹은 나이 들면 괄약근이 약해져서 다 그렇죠 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조물주가 우리 몸을 만들 때 원래 밤마다 3번, 4번씩 일어나 잠을 설치도록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리 몸에서 소변을 걸러내고 저장하는 핵심 시스템, 즉 신장과 방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식사하며 활동하기 때문에 심장이 펌프질을 활발히 하여 피가 온몸으로 고르게 순환합니다. 그래서 신장과 방광이 안정적으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우리가 자리에 눕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 있을 때와 달리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하체에 몰려있던 체액이 상체로 이동하고 복부의 압력이 달라지며 누워있는 자세 때문에 신장 쪽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피가 쏠리게 됩니다.
이때 만약 방광에 조금이라도 미세한 염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거나 혹은 팽창된 장이나 비대해진 전립선에 의해 물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면 방광은 아주 적은 양의 소변만 차도 곧바로 뇌에게 비상. 지금 당장 화장실 가야 해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뇌는 그 신호를 받고 당신을 깊은 잠에서 깨워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몸이 밤 동안 소변을 농축시켜 저장하지 못하고 묽은 소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상태, 즉 야간 단뇨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잠들기 전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입니다.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72세의 여성 환자, 김선영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오셨을 때 지속적인 불면과 만성 피로로 인해 거의 탈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친구들과 여행도 못 가요. 낯선 곳에서 자면 꼭 4번, 5번은 일어나서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하니 같이 방 쓰는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민망해서요. 저는 습관을 찾기 위해 저녁에 주로 무엇을 드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은 잠이 잘 안 와서 숙면에 좋다고 해서 매일 밤 따뜻한 캐모마일 차나 국화차를 한 잔씩 꼭 마시고 잡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숙면에 좋다는 그 캐모마일 차에도 종류에 따라 아주 미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허브차 성분이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신경을 약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챙겨 마신 차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죠. 사실 이것은 비단 캐모마일 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기에 좋다는 레몬차, 소화를 돕는다는 페퍼민트 차, 심지어 수면 보조용으로 널리 알려진 발레리안 뿌리 차까지도 마시는 타이밍이 잘못되면 몸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차들은 기본적으로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신장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낮이라면 좋은 효과겠지만 밤에는 신장이 쉬어야 하는데 억지로 일을 시켜 방광을 자극하게 되는 꼴입니다. 결과적으로 밤새 방광은 물을 채우고 비우느라 쉴 틈이 없게 됩니다. 차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이 좋으니 잠자기 전에 과일을 먹으면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과일이 밤에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밤에는 독이 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포도,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이나 당도가 높은 과일들은 천연식품이긴 하지만 체내 흡수가 매우 빠른 단당류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이런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우리 몸은 그 깨진 혈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혈액 속에 물을 끌어다 소변으로 배출하려는 삼투성 이뇨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방광이 강하게 자극받아 당신은 또다시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저녁은 소화가 잘 되게 가볍게 먹어야지 라며 죽이나 묽은 수프를 식사 메뉴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위장에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죽과 수프는 대부분이 물과 탄수화물인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합은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많은 수분을 만들어내고 소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몸은 잠을 자면서 장기를 쉬게 해야 하는데 이 음식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밤새 위장으로 피를 보내야 하고 원래는 휴식 모드에 들어가야 할 장기들이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결국 몸은 소화 과정에서 생긴 수분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밤중에 주인을 깨워 화장실로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겉보기엔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수면에 적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콤한 초콜릿, 저녁에 즐겨 먹는 파스타, 따뜻하게 데운 달달한 우유, 그리고 설탕이 첨가된 가당 요구르트 같은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장내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고 장을 팽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부학적으로 장과 방광이 아주 가까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장이 가스로 인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 그 압력이 바로 옆에 있는 방광을 물리적으로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방광은 소변이 아직 다 차지 않았는데도 꽉 찼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짓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배 속이 편안해야 방광도 편안합니다. 장이 불편하면 잠도 불편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흘려들을 말이 아닙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꾸 트림이 나오거나 가스가 차서 답답한 느낌을 주는 음식들은 예외 없이 모두 방광을 자극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음식군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에 며칠씩 넣어두고 먹는 산화된 기름이 포함된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 지난 갈비찜, 기름에 볶은 반찬,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에 포함된 산화된 지방과 각종 식품 첨가물은 간과 신장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필터인 신장이 밤새 이 독소들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몸은 비상경계 상태, 즉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 들어가고 방광 역시 근육이 긴장되어 예민해지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저녁 식탁에서 무엇을 집어드느냐가 오늘 밤 평온한 꿈나라로 갈지 아니면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뒤척이는 밤이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나이탓을 하거나 약을 찾기 전에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내 입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꼭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과제를 내드립니다. 딱 3일만 자기 전 습관을 종이에 기록해보세요. 일명 배뇨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그리고 그날 밤 몇 번 깼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이 놀라워하십니다. 선생님, 정말이네요. 차를 마시거나 달콤한 과일을 먹은 날, 혹은 죽을 먹은 날은 어김없이 잠을 설치고 화장실을 더 자주 갔어요. 그 규칙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순간, 문제는 이미 절반 이상 해결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잠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유도 모른 채 밤마다 깨는 억울한 일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밤에 먹으면 오히려 약이 되는 숙면을 돕는 3가지 기적의 과일에 대해서 말이죠. 이 과일들은 밤에 먹으면 예민해진 방광을 진정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과일들은 결코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약초가 아닙니다. 동네 마트나 가까운 시장, 슈퍼마켓에서도 언제든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친숙한 과일들입니다. 제가 저녁 식단과 밤의 수면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신호 하나만으로도 다시 균형을 찾고 안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신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익숙한 과일들, 그 중에서도 방광점막을 진정시키고 잠자는 동안 신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도와주는 특정 성분을 가진 과일들이었죠. 수십 가지 과일을 환자분들과 함께 임상적으로 실험해본 결과 항상 일관되고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인 건 딱 3가지뿐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배, 수박, 그리고 크랜베리입니다. 저는 이들을 숙면의 새 친구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린 98세의 박태호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매일 밤 3번씩 일어나 잠을 못 주무시던 분이었죠. 저는 어르신께 저녁에 드시던 차와 잼, 달달한 간식을 당장 끊게 하고 대신 저녁 7시쯤 신선한 배 반쪽을 껍질 깎아서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배는 과일 중에서도 당지수, GI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천연 수분과 칼륨이 풍부하여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고 부드럽게 이뇨작용을 하도록 돕지만 방광을 자극하지는 않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배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장내가스를 줄여 복부의 압력을 낮춰줍니다. 이건 많은 분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복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방광이 눌리지 않아 그만큼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제가 처음에 배를 저녁에 드시면 잠이 더 깊어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박 어르신은 의아한 표정으로 웃으며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배요. 그건 그냥 시원하게 목마를 때나 먹는 거 아닙니까? 물 많아서 오줌 더 마려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 후 어르신은 병원에 다시 오셔서 상기된 얼굴로 하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건 줄 정말 몰랐습니다. 배를 먹고 난 뒤로는 속도 편하고 이제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고 바로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의사로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의학이라는 것이 더 강력하고 새로운 약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도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배는 반드시 설탕물에 절여진 통조림이나 주스가 아닌 신선한 생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둘째, 과식은 금물입니다. 딱 반쪽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배를 드실 때는 위장을 자극하는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후, 잠들기 한두 시간 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뒤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과일은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입니다. 아니, 수박은 오줌 많이 싸게 하는 과일인데 그걸 먹으라고요? 라며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먹는 양과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수박은 이뇨작용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밤잠을 설치게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건 잠자기 직전에 너무 많이 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적정량을 적절한 시간에 먹으면 수박은 오히려 지친 심장을 편하게 쉬게 해주고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명약이 됩니다. 수박에는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심장 내 혈관의 노화를 막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방광점막의 미세한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박 껍질 쪽의 하얀 부분에 많이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천연 아미노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비뇨기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즉,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기를 편안하게 열어주어 잔뇨감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처방하곤 합니다. 수박을 드시고 싶다면 저녁 6시 반쯤 딱 밥공기 절반 정도 되는 작은 조각으로 한두 쪽만 드세요. 그 시간 이후에 먹으면 과도한 수분이 밤새 방광을 괴롭히지만 저녁 일찍 먹으면 몸이 유익한 성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잠들기 전에 불필요한 수분은 미리 배출한 뒤 가벼운 몸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박은 저녁에 습관적으로 단 음식을 찾는 분들에게 최고의 대체제입니다. 밤마다 달달한 과자나 사탕, 믹스커피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수박의 천연 단맛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혈당을 덜 올리는 완벽한 대안이 됩니다. 69세의 이정자 어르신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5년 넘게 심각한 야간빈뇨로 고생하며 병원 약을 이것저것 드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배와 수박 규칙을 알려드린 지 10일 후 그분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한 번 잠들면 4~5시간이나 연속으로 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한 느낌, 이게 정말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일은 작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붉은 보석, 크랜베리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에게는 배나 수박만큼 친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방광염과 요로 건강을 위한 민간요법으로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과일입니다. 세계 여러 연구 논문에서 크랜베리가 방광과 요로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크랜베리의 핵심 성분은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대장균 같은 나쁜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 이유 없이 자주 재발하는 잔뇨감이나 가벼운 요로 감염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또한 크랜베리는 소변의 산도, pH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밤새 방광 속 환경이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요도가 짧아 방광염에 취약한 여성 환자분들께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젤리 같은 건조 크랜베리 말고 무가당 건조 크랜베리를 한 숟가락 정도 꼭꼭 씹어 드시거나 시중에서 파는 당분 없는 100% 크랜베리 원액을 소주잔 한 잔 분량 약 50ml 정도 물에 희석해서 주스처럼 드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때도 역시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후 5시 반에서 7시 사이가 골든타임입니다. 절대 밤 8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대가 가장 이상적인 이유는 몸이 좋은 성분을 흡수하여 방광의 보호막을 형성할 시간을 주면서도 밤에는 수분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 환자 중 최미숙 어르신은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속설을 믿고 매일 우유를 데워 드셨지만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만 더 자주 가셨습니다. 제가 우유 대신 저녁 식전에 크랜베리 희석물을 권해드린 후 일주일이 지나자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은 세상에 너무 푹 자서 눈을 떴더니 벌써 아침 6시더라고요. 시계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배, 수박, 크랜베리. 이 세 가지 과일은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 특히 노년의 방광과 수면 리듬을 되찾아주는 놀라운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식과 타이밍에 섭취하면 우리 몸은 잊고 있었던 스스로의 회복 리듬을 되찾습니다. 신장은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노폐물을 정화하고 자극받아 쪼그라들었던 방광은 진정되어 넓어지며 곤두서 있던 신경의 긴장은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고르게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화학약품이 아니기에 부작용 걱정이 없고 내성이 생길 일도 없으며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당신에게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몸의 소리를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들어주기를 원할 뿐이에요. 음식을 고르는 기준과 먹는 시간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몸은 기특하게도 스스로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한 조각의 시원한 배, 한 입의 달콤한 수박, 혹은 한 숟가락의 새콤한 크랜베리만으로도 수년간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한밤의 평온함을 기적처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과일을 여러분의 저녁 식사와 생활 습관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도단계 저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장담하건대 당신의 밤은 다시 고요하고 부드럽고 끊김없는 깊은 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불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명이나 비싼 약보다도 더 강력하고 위대한 치료제는 바로 돌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약은 급할 때 일시적인 도움을 줄 뿐, 진짜 치유와 회복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방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이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몸의 휴식의식이라고 이름 붙여드리는 5단계 저녁 루틴입니다. 1단계, 저녁은 일찍, 그리고 가볍게 드세요. 가장 이상적인 저녁 식사 마감 시간은 저녁 7시 30분 이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위장이 최소 2시간 이상 소화 활동을 마치고 몸이 소화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할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녁 메뉴는 복잡하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짜지 않고 기름지지 않은 소박한 식사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잘 되는 삶은 달걀과 부드럽게 으깬 고구마, 혹은 따뜻한 렌틸 콩죽에 앞서 말씀드린 신선한 배 한 조각을 반찬처럼 곁들여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양이 아니라 몸에게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할 시간은 끝났어. 이제 쉴 시간이야. 만약 늦게 드시거나 기름진 야식을 드시면 소화기관이 밤새 야근하느라 간과 신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한밤중에 여러분을 깨우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2단계, 물을 똑똑하게 나눠 마시기. 많은 분이 밤에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말라서 깬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마시는 시간의 배분입니다. 하루에 마셔야 할 전체 물 섭취량의 80%는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즉 오후 6시 이전에 다 마시세요. 그리고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정말 목이 마를 때만 따뜻한 물을 반 컵 정도, 몇 모금만 축이는 정도로 마시면 충분합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신장과 방광에게 완전한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자다가 입이 너무 마르면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미지근한 소금물로 가볍게 입안만 헹구거나 얇게 썬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천천히 녹여보세요. 이 방법은 갈증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키면서도 방광을 자극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물을 억지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현명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3단계, 잠자기 전 2번 화장실 가기.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비뇨의학과에서도 권장하는 정말 효과적인 이중 배뇨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20분 전에 미리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세요. 그 후 양치질도 하고 잠옷도 갈아입고 이부자리도 펴며 잠잘 준비를 느긋하게 하신 다음 불을 끄고 침대에 눕기 직전에 한 번 더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광을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방광에 단 몇 밀리리터의 소변만 남아있어도 예민한 방광은 그게 자극이 되어 한밤중에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나는 완전히 비우고 잔다는 안심 신호를 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딱 3일만 실천해 보세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놀라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4단계, 신경과 호흡을 이완시켜 풀어주기. 방광은 단순히 물의 양에만 영향을 받는 장기가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경성 장기입니다. 많은 분이 침대에 누워서 빨리 자야지, 오늘 밤은 깨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하며 오히려 온몸에 힘을 주고 계십니다. 억지로 자야지라는 강박관념 자체가 뇌를 각성시키고 방광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천장을 보고 편안하게 누운 다음 두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코로 6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 동안 아주 천천히 후 하고 내뱉습니다. 이걸 5분 정도 반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호흡 운동이 아닙니다. 흥분된 교감 신경을 끄고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신경계에게 보내는 강력한 명령이죠. 모든 일이 끝났어. 이제 진짜로 쉬자. 안전핵 제 환자들 중 많은 분이 이 호흡법을 하고 나서 며칠 만에 몸이 다시 자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5단계, 과일, 마지막 치유의 열쇠.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과일, 즉 배, 수박, 크랜베리 중 선생님의 몸에 가장 잘 맞고 구하기 쉬운 것을 하나 선택하세요. 욕심내서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일주일을 계획해보세요. 월요일 저녁 7시에는 시원한 배 반쪽,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는 수박 한두 쪽, 수요일 저녁 6시에는 크랜베리 물 한 잔 후 그 이후에는 이 패턴을 번갈아가며 섭취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어젯밤 몇 번 일어났는가, 다시 잠들기 쉬웠는가, 아침에 몸이 가벼웠는가, 딱 2주만 지나면 선생님의 몸이 가진 자기만의 리듬과 가장 잘 맞는 과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나만을 위한 개인 맞춤 의학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며 용기를 드립니다. 건강이란 완벽하게 한 번도 안 아픈 상태가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께서 100%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70%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 몸은 나머지 30%를 스스로의 회복력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오늘 밤은 절대 안 깨고 자야지 라고 비장하게 다짐하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대신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밤엔 딱 1시간만 더 깊이 자보자. 내 몸을 좀 더 편하게 해주자. 그 작은 마음의 변화와 실천이 당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루틴을 따르면 아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지고 푸석하던 피부가 맑아지며 흐릿하던 기억력과 집중력도 다시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무기력한 체념 대신 내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 라는 희망과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3개월간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98세의 박태호 어르신이 마지막 진료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창밖에 해가 떠야 눈이 떠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말이에요. 사는 게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아이처럼 활짝 웃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성공이 아니라 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존엄과 평화를 되찾은 숭고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 오늘 밤부터 당장 이 5단계 루틴을 꼭 실천해 보세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화가 느껴진다면 꼭 댓글로 선생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도 이제 푹 잡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라는 선생님의 한마디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밤새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불빛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늘 건강을 응원하는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유호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에 고요한 밤의 평화, 끊기지 않는 깊은 잠, 그리고 내일 아침 눈부시게 찾아올 활기찬 에너지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응원의 신호로 알고 앞으로도 더 알차고 진솔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한 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